안녕하십니까. 투자 접학사전의 배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ELS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ELS 이야기 많이 하죠. ELS 실제 투자도 많이 하시고, 2, 3년에 한 번쯤은요, ELS가 조금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까 투자 상품을 많이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상품이 ELS가 되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ELS가 뭐지? ELS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몇 차씩 여러 번 통해서 강좌를 통해서 ELS에 대해서 한번 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편안하게 들어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투자하는 ELS는 어떤 상품이지?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댓글 달아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ELS가 뭔가 한번 살펴볼게요. 뭔지는 알고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ELS라는 게 Equity Linked Securities의 준말이네. 자, equity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equity라는 거는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equity라는 것은 equal에서 나온 거예요. equity. 그러니까 equal이라는 게 뭐죠? 너와 나와 같다는 거야. 평등하다는 거지. 내가 주식을 한 주 갖고 있고 당신도 한 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권리 의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한 주에 대해서는. 그래서 평등의 의미, 이런 의미가 발전된 게 equity예요. 그래서 주인의 지분을 나눠서 갖고 있는 거지. 똑같이. 그게 equity예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뜻입니다. 주식에 링크 연결된 securities라는 게 보안이라는 뜻이 아니라 복수로 쓰였죠. 복수로 쓰이면 증권이란 말이에요. 유가증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네요. 주식에 연결된 유가증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증권의 한 종류라는 거예요. 증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 주식과 연결된 증권인데 그 증권이라는 것은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초가 되는 그 쫓아가는 어떤 지수가 있을 거예요. 그 지수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지수를 쫓아가서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화된 상품을 뭐라고 그런다? ELS라고 한다. 그래서 보시면 조금 더 정의를 풀어서 한번 해볼게요.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 지수 등이 있어요. 그 변동과 연계해서 미리 사전에 정해졌다는 거지. 미리 정해놓은 거야. 수익 구조가. 그래서 그 수익 구조에 따라서 손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이다.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법을 따질 건 아니지만 법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파생결합증권이라고 불러요. 파생결합증권이라는 건 뭘까요? 파생이 결합된 증권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파생상품은 아닌 거고요. 파생상품이 연결된 증권이라구나. 그럼 증권이라는 것은 법상 내가 투자한 돈까지만 이룰 수 있는 게 법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이룰 수도 있거든요.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자, 그런데 요거는 어떻다? 증권이다 보니까 내가 ELS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룰 수 있는, 즉 손실을 볼 수 있는 최대 범위가 몇 프로? 내가 투자한 돈 100%까지라는 의미예요.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네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ELS라는 건요. 기초자산이 주식이거나 어떤 지수예요. 주식과 관련된 그 지수를 쫓아서 미리 정해진 수익 구조에 따라 나중에 손익이 결정되는 증권화된 상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수익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익 구조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시면 제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들어가실 때, ELS 하실 때는 원금 보전 추구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knock-out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KO라는 표현을 쓰죠. KO. 노크하고 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knock-out. 무슨 말이에요? 나가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익 구조가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주식이다 그러면 어떤 특정 그 주가나 주가 지수를 쫓아서 움직이다가 주가가 오르면 같이 움직이다가 일정 부분 오르면 이렇게 knock-out 되는 거예요. 요 상태를 knock-out이라고 그래요. KO라고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추가로 주는 거를 뭐 덤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리베이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주가가 쭉 같이 오르면 쭉 오르다가 일정 부분 이상 오르면요 쭉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knock-out형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주가가 오를 때 쭉 같이 계속 오르면 좋지 않을까?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런데 뭐가 비싸요?
사올 때 비싼 거예요. 이런 수익 구조를 사올 때 계속 추가로 오르잖아요. 그러면 더 비싸지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게 투자의 기본 원칙이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원금 보존 추구형을 이제 처음에 하실 때 많이 하시는데, 나가운형은 쭉 같이 오르다가 일정 부분 이상 오르면 그거는 포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수익 구조가 조금 저렴해지거든요. 사올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 스프레드형이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파생을 좀 배우시다 보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스프레드라는 말 자체는 사고 팔다라는 뜻이고, 불이라는 것은 오를 때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주식시장에 화랑일 때 어떤 표현을 써요? 불리시하다고 그래요. 황소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약세일 때는 동물로 비유해서 베어라고 합니다. 베어. 베어라는 게 곰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지요. 위에서 아래로 때리지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장을 베어장이라고 하고요. 황소는 밑에서 위로 치받아 올리죠. 그래서 불, 황소. 그래서 스프레드라는 것은 위아래가 막혀 있는 구조인데, 불이라는 건 오를 때 먹는 구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수익 구조가 이렇게 나와요. 낙아웃하고는 조금 틀리죠. 수백 가지 수익 구조가 있어요. 시간이 되면 또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따져볼 텐데, 오늘은 간단히 ELS가 뭔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불 스프레드는 뭐냐? 오를 때 따라 오르는데 위아래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손실과 이익이 다 같이 제한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질문. 내가 좀 더 벌고 싶은데? 라고 할 때는 뭐까지 열어둬야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열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죠. 내가 이익을 더 보고 싶어요. 그러면요, 손실도 그만큼 더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을. 이게 세상의 이치겠죠. 공짜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고수익, 이제 원금 보존 추구형은 좀 더 보수적인 상품이 되고요. 원금을 보존, 즉 원금은 나오도록 구조를 짜는 것들은 좀 더 보수적인 투자 방식이고, 고수익 추구형들이 있어요. 그러면 종목, 개별 종목, 예를 들어서 종합 주가 지수가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S전자, 삼성전자 같은 개별 종목에 연동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개별 종목 주가 지수도 여러 가지 섹터 지수가 있을 텐데, 소수의 종목으로 이루어지는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아무래도 커지겠죠. 수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게 훨씬 움직임이 더 기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수익 추구형은 개별 종목에 연결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고요. 원금 보존 추구보다는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고수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도 열려있는 구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가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조기 상환형이라는 게 있어요. 조기 상환이라는 말 자체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그때는 자동 만기가 돼가지고 상환, 즉 되돌려 받는 거예요. 원금과 정해진 수익을. 요 방식 중에 대표적인 게 스텝다운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스텝다운. 실제 상품도 별도의 시간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상품도 한번 같이 분석해보면 좋겠는데요 라고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의 그 댓글 올라온 것 중에 참고해가지고 상품을 더 많이 함께 분석해보자고요. 공부 많이 하고 투자해야 제대로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자, 스텝다운 스타일은 뭐냐? 일정 정도 떨어지더라도 조기 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상환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상품들이 나올 텐데요. 요거는 또 별도 시간에 한번 실제 상품들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 이제 여기에 마지막으로 주의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지수 전체에 연동하는 게 있을 거고요. 개별 종목에 연동해서 수익 구조를 짜는 게 있을 텐데, 어떤 게 훨씬 더 위험할까요? 앞서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별 종목에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변동성이 커지겠죠. 제가 이제 증권사 근무할 때 정말 영업도 잘하시고 주식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 ELS를 잘 안 파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마진이 그래도 괜찮은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왜 안 파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2, 3년에 한 번씩은 꼭 닫히는 상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종합주가지수, 예를 들어서 절반까지 떨어지더라도 뭐 원금은 닫히지 않아요. 뭐 이런 어떤 그 조기상환형 상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 3년에 한 번씩은 꼭 닫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쌓은 공든탑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상품도 다 틀려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선정하실 때 개별 종목에 직접 연동하는 ELS보다는 종합 주가 지수, 그러니까 국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유럽 지수도 있고 미국 지수도 있고 한국 종합 주가 지수도 있을 텐데요. 개별 종목보다는 종합 주가 지수에 연동하는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최악의 상황을 그나마 피하는, 우리가 2년, 3년 열심히 모았는데 한순간에 훅 털어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ELS라는 게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을 주는 거죠. 그런 생각들은 좀 하시면서 우리가 단계 처음에는 원금 보존 추구형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좀 더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을 하나씩 가입해 보면서 좀 느끼는 때 완전히 자신감이 붙기 전까지는 개별 종목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종합주가지수 같은 그런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가입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